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자동차 이야기 자동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장모님이 갑자기 놀러 오셔갖고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놀고 있어서 뭐 혼자 놀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던 이야기, 네?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그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냥 고민하는 건데 또 악플이 달리더라고요.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제가 삭제해버렸는데, 자기가 하이브리드 9년 탔는데 아무 문제 없다, 뭔 걱정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영상에서도. 아니, 하이브리드 사실 사람은 사세요. 그냥 저는 지금 좀 불안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만약에 뭐 뽑기가 잘 돼서 터보렉도 없어. 터보렉 있죠. 왜냐면 1. 카니발 산다면 1.6 터보니까 터보렉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증가, 그죠? 엔진 오일 증가. 이거 보면 볼수록 이게 현상이 좀 심각하더라고. 이게 공기를 압축하니까 압력차가 발생하고, 이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엔진 오일 좀 이슈가 좀 있어요. 특히 1.6 터보 차량에. 그 다음에 엔진 예열 문제. 그래서 또 어제 제가 영상 보고 유튜브 좀 찾아보니까 그 박병일 명장님입니까?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하이브리드는 엔진 예열 어떻게 하냐. 보통 하이브리드 엔진 예열하고 출발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참 처음에 시동 키면 이부로 갔다가 뭐 힘 딸리면 바로 엔진이 개입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기존 가솔린 차를 시동 키지 말고 그냥 뭐 내리막길 쭉 가. 엔진 아직 안 켰어. 내리막길로 핸들이 돌아간다 칩시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르막길이 나왔어. 갑자기 엔진을 켜서 바로 시동 건다는 거잖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그게, 물론 차는 가지요. 근데 그게 엔진에 무리가 안 가냐 이 말이지. 특히 겨울에 엔진에 무리가 갈 거다 이 말이지. 아니,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이 아닌 사람들은 하이브리드 사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9년 타도 10년 타도 20년 타도 문제 없다며요. 그건 차를 잘 만들었겠지.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열 안 하고 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열 꼭 해야 돼요. 그 안 하면 엔진의 그 부드러움, 그걸 못 느껴.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솔린 차를 타든 디젤을 타든 예열 안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시동 키자마자 바로 출발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거는 그 차를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냐, 자기가 관리해주고 싶은 존재냐, 아니면 그냥 이동 수단일 뿐이다. 이거는 뭐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고, 몇 년 있다가 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저처럼 자동세차 안 하고 손세차 하고 예열 잘 해주고, 왜냐면 차 소중하니까, 오래오래 타고 싶으니까 오래오래 타다가 팔 때도 좋게 팔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뭐 또 헤이 딜러 이런 거 있어갖고 쉽게 팔고 뭐 하지만은, 어쨌거나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이거 참네, 진짜 어려워요. 돈만 생각하면, 그죠? 연비만 생각하면 하이브리드가 맞는데, 이런 문제점, 터보렉이 걸리고 엔진오일이 증가하고 엔진 예열하기가 좀 골치 아프고 이러면 좀 찝찝해. 자기가 진짜 차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고. 잠시만요, 영상만 찍으면 전화가 와.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일단 저도 주문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브리드가 싫어서 까는 영상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런 까는 영상이 아니라고. 저도 하이브리드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26년 1월에 나와요. 카니발이 이미 주문해 놨다고. 근데 계속 이게, 왜냐면 가솔린은 주문하면은 2달 반 만에 나오니까, 지금 제가 변심하면은 2달 반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일단은 대기가 긴 거 주문 넣어놓고 그 사이에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돈이 많고 부자고 차가 뭐 몇 대 있으면 하이브리드로 타고 가솔린은 가솔린대로 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잖아요. 저는 한 대 갖고 오래오래 타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정이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이브리드냐 가솔린이냐.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어렵습니다. 가솔린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솔린은 이런 일단 문제가 없잖아. 터보가 안 달리니까 터보 렉이 없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증가 미션도 없습니다. 엔진 오일이 감소하면 감소했지 증가 미션은 없고. 근데 감소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진 오일이 증가하는 거는 엔진 오일이 그냥 뭐 자기가 번식해서 느는 게 아니고 거기에 휘발유가 섞이는 거잖아. 그 진짜 안 좋은 거. 점도가 떨어진다고, 점도가 묽어진다고. 그래서 안 좋은 거고,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거는 차라리 나아요. 그 점도에는 영향이 없을 거니까. 근데 급격하게 엔진 오일이 감소하면은 엔진을 태울 수가 있으니까, 엔진이 고장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무서운 건데, 엔진 오일 감소가 뭐 조금씩 되길 바라는 거지요. 근데 그럼 아직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하이브리드 1.6 하이브리드 1.6 터보 하이브리드 얘기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게 유튜브 찾아보면 엄청나요. 3년 전이었나? 엄청났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해결이 제대로 됐나?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예열하는 거 이거는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엔진 오일 증가하는 거. 자, 그러면 가솔린은 그럼 가솔린 사면 되잖아요. 근데 가솔린 사면 이게 3,500cc잖아요. 3,500cc에다가 제가 어제 자동차 세금을 200원이라 얘기해봤는데 이 교육세가 빠졌더라고. 260원이에요. 그럼 대충 한 90만 원이 나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하이브리드는 1600cc잖아요. 260원 곱하면 계산기가 없는데 이 계산 어떻게 합니까? 1600cc 곱하기 260 하면 좀 계산해 보세요. 35만 원 이상 하겠다. 이러면 여기에서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죠? 1년에 많이 차이 나네. 1년에 55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꽤 많이 나는 거예요. 매달 한 4만 5천 원치 기름을 더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금. 혈세. 이걸로 교육도 시키고 나라 운영도 하고 뭐 좋게 생각하면 좋지만 아시잖아요. 세금 내기 다 싫어하잖아요. 이게 자동차세가 제일 찝찝해. 그리고 가솔린이 또 연비도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연비까지 안 좋으니까 이게 가솔린이 맞나 이런 거야. 그냥 가솔린 타는 거는 일단 세금도 많이 내고, 자, 기름도 많이 써야 되고,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거는 고급 좀 고급스럽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기 만족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디젤을 진짜 쳐다도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그 트라제 XG를 02년부터 16년까지 14년을 탔습니다. 거의 15년을 탔어요. 만 14년이니까 15년을 운행했다고. 20만 킬로 탔나? 20만 좀 넘은 것 같은데 꽤 오래 탔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팔 때 좀 잘 받았어. 그래서 저도 트라제 말년에 기억나는 게 이게 D딸이라 하지 않습니까? 디젤 딸딸이. 이 진동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뭐 탈만 했어. 왜냐하면 그냥 뭐 차 바꿀 돈도 없고, 그리고 그때 캠핑을 많이 갔거든요. 트라제 9인승이다 보니까 캠핑에 짐도 많이 실려 뭐 이래서 괜찮았다고. 그래서 괜찮게 잘 타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차를 처분했지요. 그래서 디젤은 많이 타봐서 저는 디젤을 계속 패스했습니다. 디젤은 타기 싫다 이랬는데 자꾸 이거 가솔린 자꾸 연비 자동차세 생각하니까 이게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되나 해서 어제부터 디젤을 또 열심히 봤습니다.
디젤은 자 2200cc지 않습니까? 세금만 하면은 자 cc당 260원이니까 또 이도 계산이 안 돼. 44만 원. 대충 50만 원입니까? 대충 50만 원에 칩시다. 그럼 일단은 가솔린보다 40만 원이 싸요. 그죠? 그죠? 40만 원이면 매달 3만 원씩 경유를 더 넣을 수 있네. 매달 3만 원 기름을 더 넣을 수 있어. 그리고 디젤은 연비 잘 뽑는 사람들 보니까 18km 뽑습니다. 20km 더 이상 뽑는데 연비가 장난 아닙니다. 연비 미친 연비. 하이브리드보다 연비가 더 잘 나와요. 진짜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디젤은 나중에 이거 뭐 서울에 진입이 안 된다, 단종된다,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자꾸 그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자꾸 갖고 있기 때문에 디젤이 자꾸 인기가 없고, 뭐 현대차는 디젤 단종했다. 근데 현대차는 디젤 단종했다고 해놓고 최근에 또 클린 디젤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어. 뭐 앞뒤가 안 맞아. 디젤 단종한다고 해놓고 또 다시 또 클린 디젤 뭐 지금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뭐 조만간 출시할 거다. 2027년에 투싼에 클린 디젤 달 거다. 그래서 이거 디젤이 뭐지? 디젤 다시 유행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젤을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탔던 트라제는 02년식입니다. 20년 전 거예요. 20년 전 거. 지금 시대가 강산이 벌써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트라제 02년식이랑 카니발 2025년식은 완전히 다른 차입니다. 그죠? 딸딸거리는 것도 완전히 다를 거고 정수성도 다를 거고, 그래서 디젤 후기를 좀 많이 봤습니다. 디젤 후기를 많이 봤는데, 자 그래서 혹시나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고, 디젤은 좀 아니지, 디젤 시끄럽고 그 진동은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진동은 그 연료 첨가제로 해결을 한다더라고. 다이소에 판대요. 연료 첨가제 다이소 5,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대. 이게 써본 사람 얘기야. 뭐 몇만 원짜리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디젤 딸딸이가 느껴질 때 이거 하나 넣어주면 또 당분간 조용하대요. 그러니까 기름 넣을 때마다 넣을 필요도 없고 그냥 진동이 좀 올라온다 할 때 한 번씩 넣어주면 된대. 그래? 그래, 그럼 진동은 이렇게 잡는다 치자. 그리고 카니발이 지금 뭐 1열, 2열에 뭐 이중 접합열이가 들어가 있어서 착 밖에서는 분명히 시끄러운데 안에 들어가면 소리가 괜찮아요. 그죠? 자, 그럼 진동은 연료 첨가제로 잡으면 되고, 소음은 1열, 2열 차음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안에 타보면 조용해요. 그러면 시끄럽지 않겠구나. 요거는 해결됐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 디젤은 DPF 맞습니까? 필터. 약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DPF 필터 요거를 잘 알아야 돼요. DPF 필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엔진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연료가 들어갔다가 터지고 이게 마우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배출이 되잖아요. 여기 달리는 거야. 매연 저감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서 이 여기에 그 찌꺼기가 쌓이는 겁니다. 찌꺼기가 여기에 쌓여요. DPF 필터에. 그래서 이 DPF를 잘 알아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디젤을 사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DPF 설명하기 전에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사실 분들은 아까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게다가 시내 주행이 많고 뭐 속도도 한 뭐 40km, 50km 저속을 많이 쓰고 주행거리 짧고 이게 최고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 많이 쓴다. 서울 사람들 가솔린은 좀 애매하네. 가솔린은 시내 타면 안 되잖아요. 연비가 안 좋으니까. 가솔린은 좀 애매하다 진짜. 중간이라 합시다. 자, 디젤은
이게 장거리 뛰는 사람들이 사야 됩니다. 장거리 오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주행 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길게 타야 돼. 그러니까 저한테 딱 맞더라고. 저는 이번에 차를 사는 용도가 전국 캠핑을 가기 위해서 카니발을 선택한 거예요. 카니발이 캠핑카로 딱 좋거든 지금. 강원도든 경기도든 전라도든 뭐 제주도든 5만 대 다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는 장거리 위주로 갈 생각이고, 연비는 당연하게 좋다 그랬잖아요. 연비가 뭐 정속 주행하고 크루즈 이렇게 하면 18km, 19km 이렇게 뭐 쉽게 나옵니다. 저는 막 때려 밟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때려 밟아도 14km 나온대. 진짜 막 미친 듯이 레이싱 해도 14km 나온대. 디젤이 연비가 끝내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DPF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DPF 얘기하기 전에 조금만 더 할게요. 디젤 차를 살 때 연비만 보면 생각하면 안 되고, 디젤 가지고 시내만 운행한다 사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디젤을 샀는데 시내만 탄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왜 사면 안 되냐? DPF가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이 이렇게 있고 배기가 나와서 필터가 달리는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이 찌꺼기를 이게 태워줍니다. DPF 필터가 찌꺼기를 연소시킨다고. 그때 연소시킬 때 온도가 600도씨 정도에서 태운답니다. 그러니까 얘가 뜨끈뜨끈해져야 돼. 얘가 열이 나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디젤 차 관리는 이게 열이 많이 나야 된다. 그래서 뭐 강제로 훅가시 잡아서 뭐 올리는 사람도 있고, 급가속을 해갖고 올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하는데, 다 실험으로 나왔어요. 정속 주행 오래 해야지 올라가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자, 600도씨 정도가 돼야지 이 찌꺼기를 태우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내발이만 하면 조금만 갔다가 꺼버리고 조금만 갔다가 꺼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 DPF가 열이 받기 전에 자꾸 꺼버리면 여기에 찌꺼기가 계속 쌓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쌓이면 당연히 연비도 안 좋아지지. 그래서 이 DPF가 또 싼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한번 고장나면 또 몇백만원 깨져요. 최소 100만원 깨지는 건데, 자, 그러면 DPF를 청소도 잘 해야 되지만, 운행할 때 600도씨 정도 올라가면, 정확하게 뭐 몇 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행을 좀 꾸준하게 한다 치면 차가 자동으로 DPF에 있는 찌꺼기를 연소시킵니다. 알아서.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DPF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젤 차를 살려면 자기가 DPF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냐, 물론 본인이 직접 관리 안 해도 됩니다. 자동 관리가 되는데, 좀 심하게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은 엔진 오일 갈 때마다 청소해주고 DPF 클리닝 해주면 돼. 근데 이제 청소 안 해주고 관리 안 해주고 이러면 막히니까, 여기가 막힌다고. 막히면 이제 돈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이 DPF를 자동 관리하는 방법은 정속 주행을 오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갈 때마다 사장님 이거 청소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디젤 차는 오래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연비 생각하면, 연비 일단 경유값이 또 싸잖아요. 휘발유는 1700원대인데 경유는 1500원대인데 200원이나 더 싼데, 거기다가 연비가 18km 나와? 이거 대박인데. 대구에서 강원도, 대구에서 경기도 북부 간다, 대구에서 전라남도 간다. 이게 더블 차이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이러니까 그러면 저는 하이브리드가 싫은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싫다기보다는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하이브리드는 시내에서는 끝내줍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지금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고속에서 연비가 안 좋아요. 고속 연비가 디젤보다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6단 변속기에 DCT가 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단 변속기. 이 말 들으니까 좀 찝찝하긴 한데, 근데 찝찝한데 좀 괜찮은 게 뭐냐면,
그 지금 DCT 미션이 문제가 되는 거는 저속 1단에서 1단 2단에서 발생하는 문제거든. 근데 하이브리드는 1단 2단에서 엔진이 바로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한 3단 4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켜지니까 뭐 DCT 써도 괜찮겠다. 그것도 이것도 습식도 아니래, 건식이래. 그래서 DCT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을걸요. 이거 저도 유튜브 찾다 하다 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DCT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하여튼 사람들 웃겨. DCT는 싫대, 하이브리드는 좋대. 근데 하이브리드에 DCT가 들어갔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야. 디자인만 보고 그냥 차량 가격 대충 보고 DCT 표시가 안 됐으니까 DCT가 안 들어갔다고 착각하는데, 저도 100% 장담 아닌데 저도 들은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전문가들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나 아니다 하면 제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믿을 만한 유튜브 있잖아, 유명한 유튜버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DCT는 1단 2단에서 문제가 돼요. 클러치 빵이 나간다. 그러니까 옛날에 수동 변속기처럼 운전을 잘 하면 괜찮은데, 그냥 수동 변속기처럼 생각하고 운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운전을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클러치 빵이 나간다고. 그래서 건식에서 습식으로 바꿨는데도 클러치 빵이 나간다. 운전을 잘못해서 그래요. DCT도 이게 후기 많이 보면 운전을 옛날 수동식으로 잘하면 DCT 고장 안 난답니다. 근데 제가 하이브리드에 DCT가 달려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이브리드는 일단 출발할 때 EV로 출발하잖아요. 1단 2단 이렇게 3단 갈 때는 EV로 가다가 힘 딸리면 한 3단 정도 4단 정도의 엔진이 개입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동 운전 옛날에 해보면 알잖아요. 속도 조금 붙으면 시동 꺼먹기 어렵습니다. 2단만 들어가도 사실은 시동 꺼먹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클러치 잡을 일이 많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DCT 이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DPF를 말씀드렸고, 그죠? 디젤은 DPF를 특성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디젤을 살 사람은, 시내발이 하는 사람들은 DPF 관리를 특별하게 해줘야 되고, 근데 저처럼 장거리 많이 탈 사람들은 DPF가 더 좋은 역할을 해준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연소시켜 줄 거니까. 자동으로 클리닝 연소, 그 찌꺼기를 자동으로 연소시켜 준다니까. 그래서 갑자기 디젤에 대한 매력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디젤 생각 하나도 안 했거든요. 진짜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이게 가솔린이 자꾸 이게 눈에 밟히는 거 보니까 이래라 가솔린 사겠나 싶어요. 처음에 계속 가솔린이었거든. 그래서 가솔린 엄청 많이 봤는데, 자동차세 그리고 연비에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디젤이 나은 거 아닌가? 딸딸거리는 거? 뭐 트라제도 뭐 15년이나 탔는데 뭐 딸딸거리는 거? 제 운명이라고 좀 받아들일까? 디젤 탈 팔자인가? 그래서 이번에도 카니발 사면 몇 년이나 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마음속이 또 디젤로 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좋아요. 하이브리드 좋은데 이게 1.6의 터보가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겨울에 예열 없이 바로 붙는 게, 그러면 하이브리드 타면서 출발하기 전에 엔진 예열을 시켜야 된다는데, 그게 말이 맞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런저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원래 자동차에는 뭐 많이 달리면 안 좋거든. 그래서 아까 디젤은 DFP 요게 하나가 좀 찝찝해요. 이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이게 비쌉니다. 100만 원 이상. 근데 하이브리드는 터보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엔진 오일에 휘발유가 들어가서 엔진이 조금 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엔진이 제일 비싼 건데 자동차에서, 그죠? 그리고 이 예열하는 거, 안 그래도 엔진 오일이 묽어져서 엔진이 조금 데미지를 입는데,
예열 없이 바로 이렇게 한다? 이것도 조금 그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찝찝한 게 3개나 되는데 디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DPF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것만 근데 관리하는 거 찾아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쉬워요. 평소에 과속하지 말고 정속 주행 오래오래 해주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갈 때마다 한 번씩 청소해주고 클리닝 해주면, 그것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러면 가솔린 가면 돼요. 세금 많이 내고 기름 많이 떼고 제일 좋은 거는 가솔린입니다. 대신에 돈이 좀 든다. 자동차세 많이 내야 되고 휘발유값 많이 내야 되고. 자, 두 번째 관리가 편한 거, 디젤은 DPF 그거 조금만 뭐 장거리 운행만 조금 잘해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발이만 계속 하시는 분들, 뭐 1km 2km, 그러니까 엔진이 열도 안 받았는데 자꾸 꺼버리면 안 돼요. DPF 거기에서 필터에서 찌꺼기를 태워야 되는데 태울 시간을 안 주잖아. 그러면 안 되고, 하이브리드는 진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저는 또 장거리를 많이 탈 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시내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서울 살지도 않아요. 대구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 뭐 차 막히는 구간도 있지만 서울만큼 그렇게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맞나 이런 고민이 돼서 또 영상을 또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